네, 안녕하세요. 자, 교재로 40페이지 볼 거야. 우리 지난주에 대치제 보완제까지 했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균형 갑시다. 시장균형.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시장균형 하는 거 일단 균형 볼 거고 균형의 변동을 볼 건데 그래프 분석의 가장 기본적 내용들이니까 좀 확인해야 돼. 자, 그럼 일단 타이틀이 시장균형입니다. 내가 저기 얘기했지. 그 딸내미가 영어 캠프 들어갔다고. 근데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구나 금요일날 오거든. 그랬더니 3주 동안 아내가 이제 방학이잖아. 맨날 애 실어나려고 이러다가 맨날 술 먹으러 다니는 거. 친구들 만나고 그러더니 오늘 새벽 5시에 일본에 골프 치러 갔어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나 지금 또 4일 동안 독거노인이야. 힘들어. 자, 일단 우리 시장균형 볼 텐데 우리 그래프부터 볼게요. 그래프부터. 자, 어떤 재화에 이제 우리가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배웠지. 그럼 다시 수요 법칙이 성립되는 수요 곡선은 우하향, 그렇지? 그럼 공급 법칙이 성립되는 공급 곡선은 우상향. 그러면 어떤 특정 재화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좀 이따 추우면 얘기해. 그때 켜줄게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떤 재화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고, 그 다음에, 자,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 우리는 어떤 재화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을 이제 약속할 거야. 뭐라고 약속할 거냐면, 시장 균형점. 시장 균형점. 그리고, 도로 E라고 나타낼 거야. E. 균형점 E. 자, 그러면, 자, 항상 우리 수요 공급 나올 때 세로 축은 뭐였죠? 가격. 그럼 다시 복습합시다. 자, 수요 곡선의 가격의 의미가 뭐였어? 각각의 수요량 수준에서 최대 지불용이 금액. 그러면 공급 곡선의 가격은 각각의 공급량 수준에서 최소 요구 금액. 그렇지? 항상 체크해야 돼. 그러면 요 균형점에서 너 일주일 동안 무슨 일 있었니?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우울하니? 그리고 지난주에 조금 맞고 웃더니 이제 또 3주가 됐더니 다시 리셋이 됐네. 진짜 이번 주 힘든 말이네. 큰일 났다. 자, 그럼 다시. 자, 이 시장 균형점에서 옆으로 쭉 보면 그때 가격이 있지.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약속할 거냐면 균형점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할 거야. 자, 앞으로 계속 이제 뭐 가격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균형 가격은 무조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만.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 자, 이거 이제 Q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봐봐. 자, 이게 만약에 10개면 가격이 1,000원이야. 그럼 균형 가격이 1,000원일 때 얘들아 수요량 몇 개니? 이게 Q가 10개면 10개지. 그러면 균형 가격이 1,000원이라고 따지면 그때 공급량도 몇 개야? 10개지. 그러면 균형에서는 사고자 하는 양이 10개인데 팔고자 하는 양도 10개지. 딱 떨어지지. 남거나 부족하지 않잖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여기 Q0라고 한번 해보고 시장 균형에서의 거래량이라고 할 거예요. 균형 거래량. 균형 거래량. 자, 그럼 항상 체크할 건 이거야. 체크할 건. 그러면 자, 시장 균형에서는 자, 다시 요게 P0 균형 가격 P0 균형 거래량 Q0면 예를 들어 1,000원 10개면 시장 균형 가격 1,000원. 그러면 수요량도 10개, 공급량도 10개. 그럼 거래량이 10개지. 그래서 항상 너네가 머릿속에 뭐를 넣어야 되냐면 시장 균형점에서는 항상 뭐와 뭐가 일치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항상 일치한다. 시장 균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항상 일치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연히 그래프로 보면 균형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야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래프 안 주고 역으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이다. 역으로 도출하는 게 시험에 나올 거야. 자, 그럼 이제 시장 균형인데, 자, 시장 균형이 영원하진 않아. 균형이 변할 수 있거든. 그럼 물어볼게요. 자, 지난주에 했어.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량이 변해, 수요가 변해. 이 버퍼링 있으면 안 되는데 다시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량이 변해, 수요가 변해. 수요량. 그러면 수요 곡선 상해 이동이지. 그럼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하면 수요 곡선 자체 이동, 수요가 변하고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이 변해서 공급 곡선 상해 이동이야. 그럼 예를 들어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가격이 상승해서 예를 들어 P
원이 됐다고 쳐보자. 그럼 다시 가격이 상승해서 P1이 되면 옆으로 한번 쫙 거보면 자, 가격이 상승했지. 그러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또 요 만나는 데서 쭉 내려서 여기를 Q1이라고 그러고 여기 쫙 내려서 여기를 Q2라고 하면 자, P1 가격에서는 사고자 하는 양은 Q1인데 팔고자 하는 양은 Q2야. 그러면 예를 들어 자, 아까 Q0가 10개라고 썼으면 자, Q1을 5개라고 해보고 자, Q2를 15개라고 해보면 갑자기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들은 15개를 팔려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5개만 살려고 그러죠. 그럼 시장에 물건이 남아 부족해. 안 팔리고 남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뭐라고 약속할 거냐면 자, 시장 균형이야 불균형이야. 불균형. 그리고 뭐가 발생한다?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라고 약속을 할 거야. 초과 공급. 그럼 이때 초과 공급량은 몇 개가 돼? 10개. 그럼 또 하나. 그럼 항상 더 체크해봐. 그러면 균형점을 이탈해서 균형 가격보다 올라가면 항상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지. 그럼 항상 균형 가격보다 높아지면 초과 공급. 그럼 그때 거래량은 몇 개니? 자, Q2를 팔려고 하는데 Q1만 샀잖아. 그럼 거래량 Q1개가 되지.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초과 공급의 거래량은 수요량이야. 공급이 더 많으니까 거래량은 수요량이 되는 거야. 요거 나중에 표로 되게 좀 중요한 단서로 나오니까 다시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아지면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하고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기 때문에 거래량은 수요량이다. 그 내가 지금 여기가 불균형이기 때문에 이제 균형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 균형을 이탈하면 균형이라는 표현 안 빠지는 거고 그냥 시장 거래량, 시장 가격 이런 표현을 쓸 거야. 그래서 초과 공급의 거래량은 수요량. 그런데 이 초과 공급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야. 자, 지금 이 초과 공급이 봐봐.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아졌지. 근데 문제는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그럼 좋을 게 없잖아. 그러면 일부 공급자들 중에 이 P1보다 최소 요구 금액이 더 낮은 공급자들은 더 낮은 가격을 받고라도 팔려고 하겠지. 그 결과 초과 공급은 지속되지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균형으로 수렴해 간다. 결론. 초과 공급 상황에서는 가격 하락 압력이 발생해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해. 가격 하락 압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초과 공급을 발생했다고 치고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OX, XG.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리고 거래량은 초과 공급, 수요량. 자, 이게 이제 불균형 중에 초과 공급이고요. 자, 이번에는 한번 이런 경우를 보자고. 자, 이번에는 가격이 P2로 하락한 거야. 다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죠. 자, 그럼 P2에서 앞으로 한번 쫙 가볼게요. 큰일 났다. 얘들아 이거 수평이라고 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 Q1을 만나고 Q2를 만나기 때문에 공급량은 Q1 5개인데 가격이 하락해서 자, 수요량은 Q2 15개가 됐지. 그럼 균형 불균형. 불균형. 그리고 소비자들은 Q2 15개로 사려고 하지만 공급자들은 5개만 팔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또 약속할 거예요. 여기를 뭐라고 약속할 거냐면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하락하면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 그리고 이때 초과 수요량은 10개가 되겠지. 자, 그럼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하락하면 무조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서 불균형 초과 수요인데 그럼 그때 거래량은 수요량이니 공급량이니? 거래량은 공급량이 되겠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초과 공급의 거래량은 수요량이고 초과 수요의 거래량은 공급량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하락해서 사고 싶지만 초과 수요니까 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지. 그러면 소비자들 중에 일부 소비자들이 요 P2 가격보다 높은 최대 지불 용의를 가진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살려고 할 거고 그 결과 이 초과 수요에서는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일단 체크. 초과 수요에서는 무슨 압력이 발생한다?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해서 시장 균형으로 수렴해 간다. 자, 그러면 너네가 이렇게 시장 균형을 균형, 불균형, 초과 공급, 균형, 불균형, 초과 수요 보면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보통 그래프 분석 이렇게 기본 요 내용을 기반으로 그래프 분석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시험 문제 만약에 시장 균형을 찾으라고 할 때는요, 이 그래프 안 줘. 왜?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봐봐.
우리 수요 곡선부터 볼게요. 자, P1 가격의 수요량 Q1, P0 가격의 수요량 Q0, P2 가격의 수요량 Q2지.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을 표로 나타낼 거야. 두 번째는 공급 곡선 보면 P2 가격의 공급량 Q1, P0 가격의 공급량 Q0, P1 가격의 공급량 Q2겠지. 이렇게 가격과 공급량의 조합을 표로 나타낼 거야. 그럼 그걸 우리가 수요 공급표라고 해요. 그 수요 공급표를 주고 시장 균형 찾기. 자, 그러면 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앞으로 수요 공급표를 주고 자, 시장 균형 찾기가 문제로 나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이제 곧 보겠죠. 미리 공식화할게. 자, 다시 봐봐. 얘들아, 시장 균형에서는 뭐와 뭐가 일치했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했지. 그럼 역으로 갈 거야 이제. 그래서 수요 공급표가 나와서 균형 찾으라고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균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이 있나 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이 있으면 그때가 시장 균형점. 오케이? 근데 만약에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이 없어. 그러면 자, 이거 일단 공식화해놔. 자, 시장 균형점은 초과 수요보다 가격이 높고 초과 공급보다 가격이 낮지. 그러면 초과 수요 가격보다는 시장의 균형 가격이 높고요. 균형 가격은 초과 공급의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체크 균형 가격은 항상 초과 수요 가격과 초과 공급 가격 사이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수요 공급표가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런데 우하향하는 수요, 우상향하는 공급인데 예를 들어 여기가 20원이야. 그래서 20원일 때 이만큼의 초과 수요. 그 다음에 여기가 30원이야. 30원일 때 이만큼의 초과 공급. 그리고 균형 가격을 찾으래.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20원일 때 초과 수요였다가 30원일 때 초과 공급으로 바뀌었지. 그러면 균형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디 사이에 존재해? 초과 수요에서 초과 공급으로 바뀔 때 그 사이에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균형 가격은 이렇게 초과 수요 가격에서 초과 공급 가격으로 바뀔 때 그 사이에 균형이 존재하니까 균형 가격은 20원과 30원 사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40페이지 맨 밑에 자, 수요 공급표를 봅시다. 자, XJ 시장 봐봐. 자, XJ 시장은 좀 평이해. 자, 가격이 100원, 200원, 300원, 400원 나와 있는데 자, 수요량은 120개, 100개, 80개, 60개. 자, 공급량은 80개, 100개, 120개, 140개. 자, 하나씩 봅시다. 자, 100원일 때는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량 몇 개? 40개. 200원. 자, 이퀄 100 이퀄 100이지. 그럼 찾았잖아, 우리 1번에서. 200원일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죠. 그럼 XJ 시장에서는 균형 가격이 얼마가 되는 거야? 200원. 그럼 그때 균형 거래량은 100개니 200개니? 200개죠. 땡. 100개지. 아끼면 안 돼. 균형 거래량은 수요량도 100개고 공급량도 100개니까 균형 거래량은 100개가 되는 거지. 되죠? 그래서 300원은 다시 초과 공급. 결국 XJ 시장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딱 일치하는 점이 나오기 때문에 균형 가격 200원, 균형 거래량 100개를 딱 찾았어. 그런데 YG 봐봐. 자, 100원일 때는 자, 한번 이렇게 써보자. 자, YG 시장에서는 100원일 때는 자, 수요량이 몇 개냐면 110개고요. 자, 공급량이 몇 개냐면 60개지. 그럼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죠. 초과 수요. 그럼 역으로. 자, 초과 수요라는 얘기는 균형 가격보다 높아 나죠. 자, 초과 수요는 무조건 균형 가격보다 낮잖아. 그럼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구나. 그런데 200원 봐봐. 또 초과 수요. 그치? 근데 300원. 갑자기 공급량이 더 많아졌지. 초과 공급. 자, 그러면 200원에서 300원으로 바뀔 때 균형 가격은 그 사이에 존재하겠지. 그래서 YJ 시장은 뭐로 접근하는 거냐면 요 2번으로 접근하는 거야. 다시 XJ 시장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딱 나왔기 때문에 균형 가격 200원, 균형 거래량 100개. 하지만 YJ 시장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이 딱 없어. 그럼 무조건 200원에서 초과 수요, 300원에서 초과 공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균형 가격은 200원과 300원 사이. 됐니? 자, 그런데 시험 문제가 균형 가격뿐만 아니라 균형 거래량을 물어봐. 그럼 이제 균형 거래량 직관적으로 참는 법 알려줄게요. 자, 포인트 다시 한번 그래프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시장 균형점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무조건 초과 공급 안에 있어야 되고
초과 수요 안에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럼 이제 여기에 차관해서 보는 거야. 자, Y제 상황을 한번 보자. 다시 40페이지 Y제 상황을 보면 이거 그래프 그려서 분석하는 거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면 알려줄 거야. 그럼 이거 Y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분석하는데, 우리가 아는 건 가격이 균형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도 200원과 균형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도 200원과 자 300원 사이에 존재한다는 걸 알았지. 근데 이제 균형 거래량을 찾아보면 일단 먼저 자 수요량부터 한번 써보자. 자 수요량은 200원일 때 90개, 300원일 때 70개. 200원일 때 90개, 300원일 때 70개. 자 공급량은 QS, 공급량은 200원일 때 80개, 자 300원일 때 100개입니다. 물론 100원, 400원이 있는데 이거는 멀리 있기 때문에 그릴 필요 없어. 그럼 이제 이렇게 봐봐. 한번 그려봅시다. 자 200원, 자 300원. 그러면 7, 8, 9, 10. 그럼 여기가 70개, 여기가 80개, 여기가 90개, 여기가 100개. 자 그러면 우리 수요부터 그려볼게. 자 200원일 때 90개, 200원일 때 90개, 300원일 때 70개. 그럼 요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300원일 때, 이제 공급량을 보면 200원일 때 80개, 200원일 때 80개, 300원일 때 100개. 그렇게 여기를 연결하면 자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나오지. 그래서 200원일 때는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을 했고, 자 300원일 때는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해서 균형 가격은 200원, 300원 사이지. 그리고 100원, 400원 그려볼 필요도 없잖아. 그치? 그런데 균형 거래량을 이렇게 물어보면 봐봐.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균형점은 초과 수요 안에도 있어야 되고 초과 공급 안에도 있어야 되잖아. 그럼 만약에 균형 거래량이 75개야. 그럼 위로 쫙 그으면 초과 공급에 해당하지만 초과 수요 밖에 있지. 그럼 균형이 될 수가 없지. 그럼 마찬가지로 95개면 초과 공급에 해당하지만 초과 수요 밖이지. 그럼 균형이 될 수 없지. 그럼 결론은 뭐냐면 균형은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의 교집합 안에 있어야 되지. 그럼 교집합이 어디야? 요거와 요거의 교집합은 요 사이가 되잖아.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80개에서 90개 사이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너네가 시험 볼 때 이거 언제 그리고 있어? 그래서 이 원리는 알아두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원리를 안 물어보니까 일단 먼저 자 이렇게 표가 나오면 초과 수요, 초과 공급. 그러면 균형 가격은 200원과 300원 사이에 있구나. 요거 잡았지? 그 다음에는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 그럼 균형 거래량은 교집합일 테니까 여기서 가장 작은 놈 누구야? 몇 개? 70개 지워. 가장 큰 놈 누구야? 몇 개? 100개 지워. 끝. 가장 작은 놈 지우고 가장 큰 놈 지우면 남은 거 사이가 균형 거래량. 앞으로 무조건 이렇게 풀어도 돼. 걱정하지 말고. 돼? 오케이.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80개에서 90개 사이. 자, 여기서는 그래프로 분석하는 거. 하지만 그래프 분석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가장 작은 놈, 가장 큰 놈 지워서 교집합이 균형 거래량이다. 되죠? 오케이. 자, 그럼 40페이지 정리가 됐고 항상 머릿속에 이거 암기하자. 자, 시장 균형 찾기는 1번 이렇게 수요 공급표로 나오면 1번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을 찾는다. 만약 일치하는 점이 있으면 끝. 하지만 일치하는 점이 없으면 2번 초과 수요에서 초과 공급으로 넘어갈 때 그 초과 수요 가격과 초과 공급 사이 가격 사이에 균형 가격이 존재하고 균형 거래량은 교집합으로 찾는다. 되지? 자, 그리고 실제로 2점짜리 문제는 이 정도로 출제가 되고 3점은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을 추가할 거야. 그거는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0페이지 정리가 됐고요. 이 정도 내용 정리가 되면 나머지 문제도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우리 47페이지 갑시다. 자, 47페이지 내용은 이거야. 무슨 내용이냐면 얘들 아마 내신 때 한번 경제 공부한 친구들 있을 텐데 이 정도 내용 이제 기억나겠지. 1학기 때 봤던 거니까 2학년 때. 그런데 앞으로 말하지만 본격적 수능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 내용을 다시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맞으라고 다져놔야 돼. 여기서 실수하면 나중에 할 말 없고요. 내신으로 이제 2학년 때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교 내신은 이 내용 이상으로 나올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일단 이 정도까지 정리가 됐고요. 이제 이거야.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은 시장 균형이 결정됐지. 근데 이 균형이 영원할까? 수요가 변할 수도 있고 공급이 변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자, 첫 번째 47페이지 봐봐. 자, 테마 6번 시장 균형의 변동과 잉여 변화인데, 자, 수요와 공급이 변동할 때 시장 균형이 어떻게 변동하냐를 찾는 거야. 근데 얘들아 봐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동할 수도 있고 어느 하나만 변동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일단 47페이지에서는 자, 시장 균형의 변동 1에서 공급은 일정한 상태에서 수요만 변동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수요가 일정한 상태에서 공급이 변동하는 경우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그럼 먼저 좀 단순화시켜서 일단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자. 자, 공급은 일정해. 공급의 변화는 없는데, 자, 수요만 변동하는 경우를 보자고. 그럼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공급은 일정한 상태에서 수요만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공급은 일정한 상태에서 자, 수요만 감소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복습해볼까? 자, 원래 이거 내가 한 명씩 이름 부르면서 질문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봐줄게. 다음 주부터는 한 명씩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물어볼 거야. 얘들아, 수요 증가하는 경우,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인구 증가, 선호 증가, 소득 증가, 앞으로 미래 가격의 상승 예상, 하락 예상, 상승 예상. 그래야 현재 수요가 증가하지. 소비자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지금 더 많이 살 거 아니야. 그렇죠?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야, 삭감이야? 지급. 그래야 수요가 증가하지. 이 정도 거의 외워서 툭툭 나올 줄가 돼야 돼. 오케이? 지금도 보면 내가 질문하자마자 1초 만에 바로 0.1초 만에 대답하는 친구가 있고요. 버퍼링이 2초, 3초 다 다양한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툭툭 나와야 돼. 자, 그럼 수요 증가, 수요 감소는 반대겠지. 자, 그러면 너네 처음에는 그래도 그려보세요. 귀찮지만 그려봐야 돼. 자,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와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자, 수요가 증가하기 전에 이렇게 시장 균형점이 있었을 거야. 공급, 수요. 수요, 공급. 그럼 먼저 다시 요즘이 균형이지. 그럼 옆으로 쫙 그면 이때가 균형 가격, 예를 들어 P0, 이때가 균형 거래량 P0. 마찬가지로 여기도 균형 가격 P0, 여기도 균형 거래량 Q0.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얘들아, 이 사각형 면적 P0 곱하기 Q0가 뭘까? 야, 가격이 10개야. 균형 가격 아니 1,000원이야. 균형 거래량이 10개야. 그러면 1,000원에 10개를 팔았지. 그럼 이건 생산자, 기업의 입장에서 뭐가 돼요? 판매 수익. 가게 입장에서 소비 지출. 그래서 항상 너네 머릿속에 요 사각형의 면적은 가게 입장에서 소비 지출액이고요. 생산자, 기업의 입장에선 판매 수익이 되는 거야. 되니? 항상 사각형 면적은 판매 수입, 소비 지출액. 자, 이 상황에서 갑자기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대.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자,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죠? 너무 쉬워.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돼요? 상승, 거래량 증가, 판매 수입 증가.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과 판매 수입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오케이? 자, 그럼 반대로 자, 보완재 가격이 상승해서 수요가 감소했대. 그럼 새로운 균형이 일로 바뀌면서 수요가 감소한 방향으로 똑같이 균형 가격 하락, 균형 거래량 감소, 판매 수익 감소. 오케이? 이거 너무 쉽지?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자, 수요가 일정한 경우를 보고 그러면 공급 증가랑 그 다음에 공급 감소를 볼게요. 그럼 봐봐. 자, 우하향하는 수요, 우상향하는 공급, 우하향하는 수요, 자, 우상향하는 공급, 균형.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공급 증가하는 대표적 사례는 뭐라고? 생산비 하락이지. 그럼 대표적 생산비 하락은 기술 혁신,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 임금 하락. 그치? 오케이. 자, 그럼 돼. 그럼 봐봐.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 우측 이동하면서 새로운 균형은 여기가 됩니다. 그럼 딱 봐도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판매 수익.
요게 중요해. 자, 우리가 지금 임의로 이렇게 그렸지만 예를 들어 잘 봐. 공급 증가하는 경우 이럴 수 있어. 자, 수요 곡선이 되게 완만한 수요 곡선이 있을 수 있고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되게 급한 수요 곡선이 있을 수 있지. 그럼 만약에 자, 공급이 이렇게 있고 공급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요점인데 자, 공급 증가했어. 여기서 공급 증가했어. 자, 그러면 판매 수입. 자, 위에 거는 오히려 판매 수입 증가했니 감소했니? 아니, 이거 삼각형이 먼저 판매 수입이니까 딱 봐도 증가 감소. 증가했지. 근데 아래 거는 증가했어 감소했어? 몰라요. 아니, 이거는 면적 대충 비교해도 감소했잖아.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공급이 변동할 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냐 급하냐에 따라 판매 수입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결론은 뭐냐면 수요 곡선 기울기에 대한 단서를 안 주면 판매 수입 변화는 불분명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늘까지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알 수 없으면 판매 수입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그런데 우리 오늘 끝이나 또는 다음 주에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거든.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기울기에 대한 단서가 돼요. 그 탄력성까지 나오면 알 수 있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지금 기울기가 완만하냐 급하냐에 따라 판매 수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공급 증가하면 다시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지만 교재 체크에 판매 수입은 알 수 없음이라고 돼 있지. 판매 수입은 알 수 없음, 불분명. 마찬가지야. 자,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 좌측 이동하면서 새로운 균형이 여기가 돼.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단, 수요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판매 수입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어서 여기 마지막에 수요 일정 공급 감소는 판매 수입 변화는 알 수 없어. 그럼 이제 뭐를 알면 배우면 알 수 있다. 탄력성이라는 개념. 오케이? 자, 그거는 테마 우리 7번에서 배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거야. 지금은 어느 하나는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공급 일정에서 수요 증가, 수요 감소만 봤는데 또는 수요는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공급 증가, 공급 감소만 봤지만 현실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동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얘들아 물어보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동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어? 나 항상 질문하면서 단서를 주지, 힌트를 주지. 네 가지지. 어떤 경우?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그래서 너네들은 요 네 가지를 항상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수요 증가, 공급 증가를 먼저 같이 그려서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한번 봅시다. 그럼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일단 첫 번째, 자, 수요 증가가 있고요. and 공급 자, 증가가 있어. 오케이? 한번 대표적으로 물어볼게. 어제 오늘도 눈 오지. 이제 갑자기 추워지니까 잘 봐. 올겨울은 엄청나게 추울 거라는 언론의 또는 기상예보의 예측이 계속되고 있대. 그럼 계속 추울 거라 그러면 사람들이 방한용 아우터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단서를 줄 거야. 그리고 여기에 발맞춰 의류회사들이 공장을 증설해서 생산을 늘리고 있다. 그럼 공급도 증가하는 거겠지. 그럼 딱 보고 수요 증가, 공급 증가를 잡았어. 그러면 자,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발생하기 전에 시장 균형이 있었을 거 아니야. 우하향하는 수요와 우상향하는 공급이 만나는 요점에서 일단 여기가 균형 가격, 여기가 균형 거래량인데 균형에서 자,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이걸 동시에 그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네 이걸 펜을 동시에 들고 두 개를 그리는 게 아니지. 자, 수요 먼저 그리고 공급 변화 그려도 되고 공급 변화 그리고 수요 변화 순차적으로 그려도 되는데 자, 그럼 통일합시다. 어떤 경우가 나오건 무조건 수요부터 그려. 항상 결과가 똑같으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하나 더. 자, 수요가 증가했는데 수요의 변동폭이 이만큼일지 알아 몰라? 모르지. 공급의 변동폭이 이만큼일지 모르지. 우리 변동폭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이렇게 그려야 돼. 일단 임의로 수요부터 그리고 공급부터 그릴 때 일단 자, 수요가 이만큼 편의상 이만큼 증가했다고 보는 거야. 수요가 이만큼 증가했다. 죄송합니다. 원래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약간 남네. 은퇴할 때가 됐다. 오래 했다. 자, 누가 계승할래? 자, 일단 수요가 이만큼 증가했다고 임의로 가정을 했어. 그럼 물어볼게요.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자, 이만큼 수요 증가의 기준을 잡았잖아.
그럼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세 가지. 수요가 증가한 크기와 똑같게, 더 작게, 더 크게. 그래서 임의로 수요 증가폭을 이만큼 그리고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수요가 증가한 폭과 동일하게 증가하거나 더 많이 증가하거나 더 작게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 폭과 동일하게 증가하면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고요. 수요가 증가한 폭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 수요가 증가한 폭보다 공급이 더 작게 증가하면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 세 가지밖에 없고, 그 결과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나 또는 여기나 또는 여기가 돼요. 그럼 너네가 봐도 자, 요 점은 증가폭이 수요가 공급보다 커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 증가하지. 여기는 증가폭이 같으면 가격은 일정 그대로고 거래량만 증가하지. 하지만 여기는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는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때 변동폭에 대한 단서가 없으면 가격은 불분명, 거래량 증가. 가격은 불분명, 거래량 증가. 자, 그런데 이제 이건 2점짜리고요. 자, 문제를 조금 복잡하게 내면 우리 요 균형을 1번이라고 그러고 요 균형을 2번이라고 그러고 요 균형을 3번이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잘 봐. 자, 1번 균형은 가격은 상승했고 균형 가격 상승하고요. 자, 균형 거래량 Q라고 그러면 균형 거래량 증가했지. 그 다음에 2번 균형은 균형 가격은 변함이 없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했지. 자, 3번 균형은 균형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이 증가했죠. 이건 결과야. 얘들아, 그러면 1번 균형처럼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한 이유는 자, 수요의 변동폭과 즉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변동폭, 공급의 증가폭을 비교했더니 누가 더 큰 거야? 수요의 변동폭이 공급의 변동폭보다 큰 거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도 있다. 근데 2번처럼 가격은 그대로고 거래량만 증가했다는 얘기는 수요의 변동폭과 공급의 변동폭이 같은 거고, 3번처럼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수요의 변동폭보다 공급의 변동폭이 커진 거지. 그래서 문제가 3점짜리로 바뀌어서 기본적으로 물어보면 디테일하게 1번, 2번, 3번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시험지 이렇게 나와. 다시. 자, 올겨울이 너무 추울 거라는 기상 예보로 인해서 사람들이 방한용, 뭐 오리털, 아우터에 대한 수요가 선호가 늘어나고 있다. 뭐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뭐 수요 증가 잡았지. 두 번째는 이에 발맞춰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증설해서 방한용 아우터 생산을 늘리고 있다. 공급 증가지. 근데 거기다 한 마디 더 넣지. 그런데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정답은 뭐 묻겠어? 수요 변동폭보다 수요 증가폭보다 공급 증가폭이 크다. 또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주고 그런데 수요 변동폭과 공급 변동폭이 같대. 그럼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가격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를 자유자재로 그려봐야 돼. 자유자재로. 돼? 그러면 너네가 이렇게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연습이 되면 이제 숙제로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를 다 그려봐야 돼요.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봐. 자, 이 경우 보자. 이번에는 자, 요거 내가 해줄게. 나머지 두 개는 너네가 해봐. 자, 수요 증가랑 공급 감소 해보자. 그럼 임의로 일단 수요를 임의로 이만큼 증가시키는 거야. 그럼 공급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수요가 증가한 폭과 동일하게 감소하거나 더 크게 감소하거나 더 작게 감소하는 거지.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 폭보다 공급이 다시 수요가 증가한 폭과 동일한 폭으로 공급이 감소하면 여기, 작게 감소하면 여기, 더 크게 감소하면 여기잖아. 그러면 공급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균형점은 여기, 여기.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지만 원래 균형과 비교해보면 거래량은 증가할 수도 그대로일 수도 감소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답은 수요 증가 공급 감소가 나타날 때 변동폭에 대한 단서가 없으면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불분명. 하지만 변동폭에 대한 단서가 있을 때는 가격, 거래량 변화까지 잡아낼 수 있다. 이해돼? 이거 자유자재로 연습해봐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48페이지가 정리가 됐고, 너희들 이제 숙제로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꼭 해보고. 여기다 해봐도 돼. 그냥 해봐. 이거 자꾸 익숙하게 연습이 되면 이번에 봐봐. 여기가 균형인데, 자, 수요 감소 공급 감소가 이루어지면 일단 수요가 이만큼 감소하고 동일한 폭으로 공급이 감소하면 이렇게 돼서
여기, 뭐 여기, 여기. 그러면 가격은 불분명, 거래량은 무조건 감소.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려보면 돼요. 이건 너네가 해보고.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가 재밌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하나만 확인하고 있게. 자, 교재로. 자, 57페이지 3번 갑니다. 교재로 57페이지 3번. 얘들아, 교재 57페이지 3번 보면 이거 평가원 문제야. 자,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찾으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 문제 그 선택지를 봐봐. 가벌병정 보면, 뭐 기억의 경우에는 가격, 거래량, 니은의 경우에는 가격, 거래량. 뭐 상승하냐, 하락하냐, 증가하냐, 감소하냐, 불분명이냐. 그럼 너네 이런 문제 어떻게 풀까?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면, 너네 다시 돌아와. 그래서 49페이지 봐봐. 지금처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해서 수요, 증가, 감소. 자, 공급, 증가, 감소. 기억, 니은, 디귿, 리을하고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너네가 일단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걸 다 그려볼 수 있지. 시간 걸려 안 걸려? 시간 걸리지. 그래서 우리는 또 단축하려면 69페이지에 개념 플러스 1번 수요와 공급의 동시 변동 시 균형 변화. 그럼 잘 봐.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실제로 이거 많이 안 틀려요. 단 시간이 어떤 애들은 이거를 3, 4분 걸려 풀고 어떤 애들은 1분 안에 푸는 차이야. 그럼 여기서 2, 3분이 압축이 되면 다른 문제 두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잖아. 그치? 이거 잘 봐. 자, 시장 균형 이렇게 일단 존재합니다. 현재 여기 균형점인데 갑자기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균형,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시의 균형 변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시의 균형 변화. 자, 무조건 이렇게 변동폭을 모를 때야. 잘 봐. 자, 수요 증가 공급 증가부터 이렇게. 자, 수요가 증가했지.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해. 자, 공급도 증가하면 이쪽으로 이동하지. 그럼 교집합은 여기잖아. 그러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시에 균형점은 변동폭을 모르기 때문에 이 안에 어디인가 위치하겠지. 그러면 무조건 너네 봐도 어디에 위치했던 간에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하는 거지만 가격은 상승할 수도 일정할 수도 그대로일 수 있어서 가격 변화는 불분명. 끝. 두 번째. 자,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 봐봐. 했고 수요 증가 공급 감소면 수요가 증가했고 공급이 감소하면 교집합은 여기라고. 그 새로운 교집합은 여기에 위치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자, 원래 균형에 비해서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지만 거래량은 불분명한 거예요. 세 번째, 이번에는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새로운 균형점은 그 이 안에 위치할 거 아니야. 어딘가 변동폭에 따라.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새로운 균형은 이 안에 위치해서 가격은 불분명하지만 거래량은 무조건 감소하는 거죠. 이번에는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새로운 균형점은 이 안에 위치하겠지? 변동폭에 따라. 그럼 수요가 수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새로운 균형은 이 안에 위치해서 가격은 하락하지만 거래량이 불분명한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 1분 안에 풀 수 있겠지. 그래서 거기 자, 개념 플러스 다시 49페이지 개념 플러스 1번 수요와 공급의 동시 변동 시 균형 변화 있죠? 자꾸 연습하자. 시간 단축 용어. 시간 단축 용어. 되니? 오케이. 자, 또 하나. 두 번째. 자, 그래서 일단 교재에다 정리해놨으니까 꼭 정리하시고요. 자, 49페이지 개념 플러스 2번까지만 정리하십시다. 자, 49페이지 개념 플러스 2번은 뭐냐면 자, 이거야.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변동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했지. 그걸 역으로 도출하는 거야. 역으로 도출하는 연습. 자,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너네 봐봐. 현재 시장 균형점이 여기야. 항상 이제 앞으로 문제 풀 때 뭐라 그러지? 접근법인데 그래프 변화, 그래프 안 주고 머릿속에 너네한테 문제가 이렇게 나와. 균형점이라는 표현이 나와. 그럼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의 균형점은 뭐와 뭐가 교차하는 점이야.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이지.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그냥 균형점 2 쓰고 점 찍지. 균형점 나오면 무조건 너네 그려야 돼. 아, 우하향하는 수요와 우상향하는 공급이 교차하는구나. 물론 문제 단서에는 수요 법칙이 성립되고 공급 법칙이 성립되는 단서가 있을 거고. 그러면 아, 시장 균형점은 우하향하는 수요와 우상향하는 공급이 교차하는 점이구나. 그럼 너네 보세요. 이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했대.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했대. 그런데 수요 증가폭보다 수요 증가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크대. 우리 아까 연습했지만 수요를 이만큼 증가시키고 수요 증가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지. 그럼 균형 가격 어떻게 됐어? 상승. 균형 거래량 증가했지. 그러면 결과가 나왔지. 이제 역으로 가는 거야. 일로 이동했다. 그럼 수요와 공급 변화. 역으로. 그러면 자 이제 하나하나 보자고. 역으로. 그럼 1번. 자,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요. 균형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 변화.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 변화. 자, 봐봐. 자, 원래 균형점이 2가 여기에 있는데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요 균형점 2에서 이렇게 4분면을 만들면 새로운 균형점이 어디로 이동한 거니? 요 안으로 이동한 거지. 그래야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이 증가할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현재 원래 균형이 E인데 새로운 균형이 A래. 그러면 새로운 균형이 A라는 건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 거지.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의 변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원래 균형이 E인데 새로운 균형이 A면 우리가 아는 건 원래 균형 E에서 4분면을 만들면 요 안에 위치한다는 거지. 너희 낚이면 특정한 숫자가 없이 그냥 이렇게 새로운 균형점이 A다라는 얘기는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이 증가해서 요 1, 4분면 안에 새로운 균형점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냐면 봐봐. 요 원래 균형 E는 우하향하는 수요와 우상향하는 공급이 만난 거잖아? 그럼 일단 우하향하는 수요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우상향하는 공급이 하필이면 동시에 A점을 지날 수도 있지. 그러면 E에서 새로운 균형 A로 바뀌어서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려면 일단 공급이 하필이면 원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동시에 지나면 뭐만 증가해도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겠어. 수요만 증가해도 되지. 근데 두 번째 이럴 수 있어. 원래 수요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공급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요점으로 새로운 균형이 이동하려면 당연히 수요는 증가하지만 이 경우에는 공급 곡선도 우측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수요는 증가하고 and 동시에 공급도 증가해야 되겠지. 그치? 근데 세 번째는 이럴 수도 있잖아. 만약 공급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수요는 당연히 증가하고 이번에는 공급이 좌측으로 이동해야 되겠지. 그럼 세 번째 경우의 수는 수요가 증가하고 이번에는 공급이 감소해야 돼. 그럼 결론은 뭐냐면 원래 균형이 E인데 새로운 균형점이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 증가로 1, 4분면에 있다면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세 가지야. 수요만 증가 또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또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결론. 수요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돼. 수요는 무조건 증가해야 돼.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연습하는 거야. 자, 원래 균형이 이렇게 2가 있대. 그럼 우리 이렇게 1, 4분면 만들고요. 새로운 균형점 여기가 A. 새로운 균형점 여기가 B. 자, 새로운 균형점 여기가 C. 여기가 새로운 균형점 D. 그림으로 나타내면. 자, 말로 바꾸면 자, 원래 균형 2였다가 변동 이후에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 증가.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 감소. 균형 가격 하락, 균형 거래량 감소. 균형 가격 하락, 균형 거래량 증가. 자, 그러면 넘어가. 우리 아까 봤지만 A는 무조건 뭐가 증가해야 됐어? 수요는 무조건 증가해야 됐지. 그럼 물어볼게요. C는 경우에서 똑같이 세 개 나와. 단 얘는 무조건 우하향한 수요가 무조건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되죠. 그래서 C는 무조건 수요가 감소해야 돼. 그러니까 수요만 감소. 왜냐면 공급 곡선이 동일하게 C점을 지나면 수요만 감소. 수요 감소 공급 증가 또는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그래서 경우의 수 무조건 수요 감소. 그러면 B는 무조건 뭐가 감소해야 돼? 공급이 무조건 감소해야 돼. 자, 그럼 D는 무조건 공급이 증가해야 되지. 그래서 그 내용을 저기 49페이지 개념 플러스 2번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동을 토대로 수요 공급의 변동을 역으로 추적하게 넣어놨으니까 복습하면서 보는데
그럼 실제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온다. 자, 원래 균형이 2래. 자, 새로운 균형이 하나는 A로 이동할 수 있고요. 새로운 균형이 B로 이동할 수 있고, 자, 새로운 균형이 C로 이동할 수 있대요. 자, 똑같잖아. 여기 한 거지. 그럼 A는 무조건 뭐가 증가해야 돼? 수요가 증가. 근데 B를 봐봐. B는 가격은 그대로고 거래량만 증가했지. 그럼 B는 수요가 증가했는데 수요 증가와 동시에 공급이 증가해야 되고 수요 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이 같아야지. 아까 우리 연습한 거잖아. 그치? 그럼 C는 무조건 공급이 증가해야 되겠지. 요 내용 갖고 선택지가 구성되죠. 그럼 잘 들어. 자, 선택지 1번이야. 1번. 2에서 A로의 이동은 수요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맞지? 그럼 1번, 2번. 2에서 A로의 이동은 수요 증가만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맞지? 수요 증가만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3번. 2에서 A로의 이동은 수요 증가만으로 나타난다. 그럼 틀린 거지.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경우에서 세 가지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는지 나타나는지는 완전 다른 얘기잖아. 이해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는 거야. 그러면 잘 봐. 4번. 2에서 B로의 이동은 수요 증가만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안 되지. 수요 증가와 동시에 공급이 증가해야 되니까. 그럼 5번. A와 B의 공통점은 수요 증가다. 맞지 그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6번은 없지만. 2에서 C로의 이동은 공급 증가만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맞지? 이런 식으로 확인.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아이고 쭉쭉 왔어. 정리가 됐고요. 조금씩 확장돼서 갈 거니까 10분만 쉬었다가 50페이지 갑시다.